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엔 시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96530이고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코로나 관련한 기업들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한 일주일 연속 음봉을 좀 내리맞고 있습니다. 내리맞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19만 5천원 구간은 아직 다행히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똑같죠? 나뭇가지였다가 철막대로 변했다가 철막대에서 나뭇가지로 변했다가 여기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섹터, 수급, 시장 상황, 섹터, 수급 이런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시젠이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에서도 왜 계속 공매도가 잡히냐, 이거 뭐냐 라고 이제 사실 인터넷에서도 많이 의문을 가졌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옛날 영상에서 보면은 이 시즌에서 나오는 공매도가 어디서 나오는 공매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 영상이기도 하고 한번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려면 이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공매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 해도 시장 조성자들에게서는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조성자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사실 이게 좀 이론적인 건데 이제 무차익 거래라고 해가지고 현물과 선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매매가 있어요. 무위험 거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물이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 들어가면은 이 선물에서 살 돈을 이제 현물을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매도를 쳐야 돼요. 그러면은 갖고 있던 걸 매도치기 때문에 남은 자금으로 현물을 매수해줘야 선물과 현물이 동일시 되거든요. 수치상. 그러면 현물에서 매도 칠 때는 현물을 사주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을 매도를 치면은 종목으로 이걸 선물로 매도를 치면 현물 종목으로다가 매수를 쳐가지고 이거를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려면 이 선물을 매수했을 때 지수 선물을 매수하면은 이 매수할 돈을 현물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물이 뭐예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죠. 코스피 1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현물을 갖다가 매도를 쳐야 돼요. 매도를 쳐야 되는데, 이 매도가 치면서 현물에서 매도 칠 때 나오는 게 이제 대형주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시장에서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이 유동성 때문에. 왜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자금을 유동성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키 맞추기를 통해서 좀 해치 포지션을 잡아가게 해주는데,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수해 들어왔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을 매도 쳐야 되죠. 근데 내가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제는 10주를 갖고 있어서 누가 선물을 1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해 들어갔으면 그 금액을 시젠 10주로 멘징을 해주면 돼요. 갖고 있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 현물을 매도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팔아야 돼. 그때 바로 이 무차입으로 대차 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용해 줬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하고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시젠이 사실 주요 타겟이 된 거는 사실 맞습니다. 예전에도. 왜냐면 코스닥 150 종목이었기도 했고 약간 좀 이제 실질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건들면은 LP라고 해가지고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물량을 줬다가 받았다가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지도 않은데 매도를 쳐야 되는 상황에서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매도를 쳐? 그러니까 딴 데서 무차입으로 갖고 와가지고 대차 거래를 통해서 갖고 와가지고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젠이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제가 이해를 쉽게 해드렸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즉 그냥 공매도가 전면 금지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일부 유동성을 공급하는 친구들한테는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줬었는데, 얘네들이 뭐 사야 되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없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차 거래를 통해서 땡겨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없는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막 무너졌을 때 얘가 나왔던 게, 야, 공매도 이거 완전 금지가 아니지 않냐, 이런 대차 거래를 통해서 주가 땡겨 와가지고 팔아버리는 것도 공매도인데 이거 왜 안 막냐 라고 했을 때 얘가 나왔던 게, 이 약간 유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에서 공매도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사실 뭐 파고 들어가면은 콘텐고 백어데이션 뭐 선물 현물의 그 차이를 통해서 뭐 갭매매를, 이거 너무 뭐 자격증 따실 거면은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이 시즌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어제 나온 기사가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학 개미들이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 의심해왔던 시장 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2개가 부족해서 2개를 땡겨와가지고 공매도를 친다면 이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시장 조성자가 최근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에 이거 개편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약속한 실시간 모니터를 통한 사전 차단은 힘들겠대요. 그죠? 공매도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 본인들 생각이죠. 네. 그죠? 시장 조성자 제도, 뭐 이렇게. 여기죠.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그러니까 유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보통 증권사가 해요. 기관이라고 다 증권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돕자면, 시장 조성자를 보통 증권사라고 하고, 이 현물 선물 거래를 하는 게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이 기관에는 뭐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만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에 따라서 이 증권사, 시장 조성자 애들도 이에 반대대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잡아가는 건데, 이걸 이제 대폭 줄이겠다는 거예요.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려고 판 물건을 내놓으려고 미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다. 그래서 공매도를 즐겨 쓴다는 거예요. 전체 공매도 3분의 1을 시장 조성자가 하고 있다. 여기 나오죠? 시장 조성자들은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 도중에도 공매도를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의심을 했던 게 이거예요. 시장 조성자가 정말 악의 없이 시장의 유동성을 위해서 하냐? 이거를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거죠. 불법 공매도에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이런 의심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죠? 근데 이거 너무 소일거 외양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할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나오죠? 코스피 200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데 중요한 게 시즌을 보려면 코스닥 150을 봐야 돼요. 근데 코스닥 150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업틱룰도 나중에 공매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업틱룰은 시장가로 못 던지기 때문에 호가창 보면 업틱룰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공매도 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이거 뭐 시간에니까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호가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 시젠에. 이게 지금 현재가라고 봐요. 장중에. 이게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길어져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0주를 던지면 두 호가가 내려가죠.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400주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 치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럼 얘네들이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400주를 매도를 쳐야 되는 상황이 오면 400주를 시장가로 확 던져버리면 호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한 600주, 700주만 던져도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세네 호가가 그냥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던지지 못하고, 니들이 정말 매도를 칠 거면 이 한 호가 위에 매도를 걸어놔라.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찍찍 빠지는 게, 내가 22만 100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한호가 내려서 또 체결을 시키는 거예요. 한호가 내려서 매도를 주면 돼.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갈라 치면 빠지고, 올라갈라 치면 올라갈라 치면 빠지고, 올라갈라 치면 빠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현재 증권사에서 공매도 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자세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융은 앞으로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팅 룰을 따르도록 의무하기로 했다. 현재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매수호가에 걸려 있는데 거기다가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코스피에 대해서만 좀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시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될진 모르겠는데, 시젠은 옛날부터 코스닥 150 그 현물 선물 거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타겟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렇고, 충분히 그의 거기 이제 현물 선물 거래에 좀 많이 들락날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젠이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사실 오늘 아니었거든요. 오늘 시젠이 나쁜 상황도 아니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사실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실적 좋게 나오고, 뭐 우리가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 진단키트 절반을 시젠이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질 않으니, 지금 일주일 때 내리 빠지고 있으니, 이거 주주분들이 계속 이제 행동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타고 정배열 추세 안에서 상승과 조정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뭔가 노이즈가 있다,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수급에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실적에 문제가 있다, 전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없는 상황에서 종목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시즌을 주가를 밀어버릴 만한 이슈가 사실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밀어버리는 걸 보니, 옛날에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시즌이 거기에 좀 약간 좀 중심이었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뭐 옛날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 더 좀 설명을,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젠이 지금 거기에 타겟이 돼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모릅니다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즌은 이 그 무위험 거래에 타겟이 됐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HTS 안에 공매도 비율, 공매도 수량 이런 부분은 이 시즌이 터지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에 비하면 되게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매도는 아닐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매수세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을 조금만 던져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100%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뭐 100% 정답은 아니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은 지금 뭐 노이즈가 없는 상황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의심해 볼 만한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증권사도 뭐 지들 사정이 있고, 외국인도 지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또 어쨌든 간에 또 반대로 없는 걸 가지고 매도를 쳤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는 보고 있던 구간 혹은 뭐 추세 이탈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은 한번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직 친구 추가 못하신 분들은요, 친구 추가 들어가시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HBTV 천사로 친구 추가를 해주시는 계정만 저희 계정이에요. 그 외의 계정은 저희 계정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다 사칭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종목 상담 해주겠다, 환차익 거래 하겠다, 지금은 외환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 저희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혹여나 의심이 되거나 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말을 맞이해서 또 이제 또 5인 이상 또 집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식하기도 좋고 시장도 뭐 나쁘지 않고, 저희 뭐 VIP도 뭐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 VIP 회원가입비 1년에 10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부담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뭐 보여드리는 퍼포먼스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 따졌을 때는 충분히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격이 이제 서비스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폭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2021년 준비하실 분들은 저희 허브경제TV와 함께 2021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2021년에는 지금보다 주식 투자 좀 편하고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즌 시간에는 조금 좀 활기찬 내용으로, 좀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